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턱 밑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경각지경에 달한 이재명의 운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검찰이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현동 사건도 수사가 거의가 아니라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난 2월 달에 그 검찰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 요청을 했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때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 FC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8월 달에 다시 아마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는 게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또 하나는 이 백현동 특혜 개발, 이 두 개는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혹시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성남 판교의 서판교 쪽에 그 백현동 한번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그게 아파트가 될 건지 안 되는지 그 옹벽을 살벌하게 쌓아놔서 저 산사태 날까봐 겁나는 정도거든요. 그 4단계 종을 상향해가지고 그렇죠. 그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해줬어요. 그러니까 용적 누가 봐도 그 뻔한 그건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정진상 정무실장 했잖아요.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 소환 조사해가지고 마무리 수사에 뭐 박차를 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날 그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에 아파트를 지은 건데 거기에 그 인허가 뭐 이걸 해서 그 3천억대 분양이익을 얻었고 또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사업 주관한 데는 700억 원 이익을 챙겼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그걸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허가권자가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인데요. 뭐. 이재명이가 산타크로스입니까? 너희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 종을 4단계나 올려가지고 옹벽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해줘서 3천억을 챙기게 해줬다. 누가 봐도 나눠 먹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2006년도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거기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그렇죠. 허가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말은 기술 대표지 뭐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죠. 정치에 끼웃거리면서 뭐 한 건 없나. 그런데 백현동 갖고 크게 한 건을 한 거죠.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은 자기가 키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변호사가 별 이름이 없는 그 시절에 정동영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소개를 해갖고 그 비서실 차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로서는 큰 소리 칠만 하죠. 정동영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나루도 횟집에 아주 단골이 갖고 서로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영리하고 똘똘한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김인섭 씨가 2015년에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로비스트로 이렇게 영입이 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특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 시행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아주 주목할 만한 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김인섭 씨가 그렇게
알선한 대가로 200억을 달라. 네. 그런데 이거 다 내가 먹는 거 아니다. 100억 절반은 두 사람 몫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는 당연히 정진상하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알았다. 그러면은 200억이 어디에 박혀 있나요? 짱을 박아놨나? 어디 뭐 마늘밭에 묻어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비트코인 같이 예. 가상화폐로 묻어놨을 수도 있고 어디다가는 뭐 있다고 봐야죠. 3천억 이익을 받는데 뭐 그렇죠. 200억 정도 그렇죠. 이렇게 또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분양이익 3천억에다가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는 배당 이익이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무지막지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주차장 정도는 하면 됩니다. 예. 네, 거기는 도저히 제가 그걸 자주 다니거든요. 그 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게 백현동 시행사인 성남 RN 그 DF4V 거기에 지분을 46% 보유한 최대 주주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진상 씨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뭐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모양이에요. 소환했는데 뭐 아무 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허가에 특혜를 줬던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정진상이가 김인석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특별면허를 2번이나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중간에 김모 씨인가요? 그 사람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도 다 특혜와 관련한 그런 민원들을 이 성남시에 다 청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이가 불려갔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만 남은 거죠. 그렇죠.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해서 정진상이가 어느 정도까지 불지는 할 길은 없습니다만, 뭐 정진상이가 털어놓으면은 이재명은 그걸로 끝입니다만, 그렇죠. 아마 정진상이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도 거의 부인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잡아떼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뭐 아니면 도로 그냥 뭐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고 하니까 이재명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진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수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월 임시국회가 그 8월 그 비회기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국회가 7월 쉬거든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쉬거든요. 그때 영장을 청구하면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안 거치고 바로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이재명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8월 15일 이후 8월 16일 이후에는 또 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목에 칼이 거의 반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거기다 또 하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참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이 이화영이가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7월 초부터 신병 변화를 일으켜갖고 지금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급히 또 이재명 측에서 SOS를 친 거 아니에요. 이화영 뭐 가족도 만나고 회의를 해가지고 뭐 옥중 편지까지는 이끌어냈는데 25일에 41차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지금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희귀한 사례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선임한 그 변호사 서모 씨라고 이 사람을 부인이 본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해임을 해버렸어요. 해고를. 그래서 이제 판사는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사자인 이화영 이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이화영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냥
변호사를 그대로 해관과 네. 그 법무법인인데요. 네. 그대로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방청석에 있다가 정신 차려! 뭐 그렇죠. 나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뭐 남편들이 부인한테 정신 차려 소리는 자주 뭐 듣습니다만 많이 듣죠. 예, 법정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네가 제정신이냐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족들의 도움은 절대 받지 못할 줄 알아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언을 했죠. 예, 저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재판 중이지만은 개인 비리도 많거든요. 예. 예, 물론 지금 3억 2천. 그렇죠. 예. 이 쌍방울로 해서 돈 받은 거, 그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법인카드 내역이 다 나오니까 뭐 다른 여자들하고 이런 관계도 더 뭐 복잡한 개인사까지 다 드러났대요. 그 내연녀 남모 씨, 네. 네. 이 관계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으로서는 지금 진술을 계속 이재명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우기면은 지금 제3자 뇌물죄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이가 북한을 통해서 쌍방울 돈을 해서 어떻게 보면 3자 뇌물. 그건데 이게 최고 형량이 20년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으로 봐서는 내가 한 것만 죄받지 다른 것까지 이재명한 것까지 내가 왜 다 뒤집어 쓰냐. 예? 당초는 입을 다물 때는 예. 이재명을 지켜야겠다. 그래도 그렇죠. 의리가 있지. 예. 이해찬 보스가 가서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네. 또 네. 부지사도 시켜주고 네. 또 킨텍스 사장까지 시켜줬으니까 그렇죠. 보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깜빵이 있다 보면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깜빵도 1, 2년도 아니고 뭐 최고 20년에다가 지금 개인 비리까지 샅샅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도 왜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으로 와서는 내가 안 한 것까지 왜 다 뒤집어 쓰냐. 예. 그러다가 내가 20몇 년을 감옥 살면 나중에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와야 됩니다. 휠체어. 지금 저희가 63년생인가 그러니까 올해 한갑일 거예요. 예. 뭐 제대로 감형받고 어떻게 한데도 70 넘어서 나오니까 아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은 같이 그 성균관대 운동권으로 같이 그랬다고 하네요. 학번도 같이 만났대요. 유명한 뭐 운동권 그렇죠. 부부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명 쪽이고 개딸 성향이 좀 가깝대요. 예. 그러니까 왜 버리냐? 이재명을 왜 버리냐? 예? 그 개딸들이나 네. 이런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재명을 지켜야 그러니까 운동권이나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다. 운동권 이념 네. 옛날에 왜 빨갱이들이 가족보다 이념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도 버리잖아요. 어. 이 운동권도 이화영이를 버리더라도 남편을 버리더라도 남편은 뭐 아이고 저 새끼 바람도 핀 놈 저거 필요 없어 그래, 하는데 안 해도 자기- 앙금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은 보다도 이재명을 지켜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계속 부인을 만나고 하다못해 박범계 전 장관 같은 사람도 검찰청 앞에서 들어놓았잖아요. 예. 왜 그렇겠어요? 무언의 시위죠. 그리고 또 이화영 접견 신청을 국회의원들이 계속 했어요. 물론 특별면에 다 옆에서 쓰고 메모하고 다 듣고 교도관이 한다지만은 면회실에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화영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네. 너 똑바로 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영치금 막 넣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예. 개딸들이 영치금 뭐 이렇게 그렇죠. 넣어주고 예. 이화영 화이팅 뭐 이런 걸 그러니까 한다는 거. 너 버티라 이거죠. 예. 그게 이재명 지켜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법 방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어제 항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건 외부에서 네.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밀하게 여긴 정죄가 따라야 되고 아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별 유혹을 이화영 부인한테 다 했을 거예요. 이화영 감옥 들어가면은 너도 좀 국회의원 한번 꿈을 펴봐라. 비례대표 넣어주면 되지 좀 않습니까? 되죠. 그리고 네 자리도 많다. 너 운동권 출신으로 여태까지 숨 죽이고 살았잖냐. 이제는 네 세상이다. 그 내연녀 때문에 속 끓이고 살았는데 그렇죠.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한번 살아봐라 뭐 그렇게 그렇죠. 했지 않겠습니까? 여자 나이 60 한갑이면은 이제 그 텍스토로테론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이제 활동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남편보다 자기 정치적인 신념, 이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왜 김근태 그 의원도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국회의원하고 활동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하죠. 인재근인가요? 예, 인재근 의원.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는 내연녀고 오랫동안 사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뭐 눈치를 못 챌 리도 없고 그렇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 속을 얼마나 끓였으니까 만장이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재명이가 잘 되도록 그렇죠. 스스로 희생을 해야지. 그렇죠. 왜 거기서 뻗대고 있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고수도 말하면 네가 독박 써라. 독박 써라. 되는 사람이나 잘 되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우리 집안이 핀다. 네가 독박 써라. 대신 죽으라는 얘기죠. 예. 이화영으로 봐서 1, 2년도 아니고 20년씩 어떻게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화영에 대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화영의 범죄는 너무 뚜렷해요. 예. 이게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시시콜콜 다 얘기했잖아요. 언제 전화하고 보고하고 받고 다 얘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화영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예? 이화영이가 미안하니까 피식 웃으니까 이게 웃을 일이냐고 소리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범죄 행위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데 이화영 부인이 저렇게 우기는 거는 민주당 이재명의 그 직간접 사주를 받고 저렇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까 백현동에서 김인섭처럼 이 대북 송금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안부수 아태F 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돈 보내고 이런 상황들을 북한과의 접촉 관계를 전부 국정원한테 보고를 다 한 거야. 보고했죠. 그 보고 문건이 압수수색에서 다 나왔고 그렇죠. 국정원의 전현직 그렇죠. 그 담당 직원이 그렇죠. 직원으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법원에 증언을 했죠. 예. 다.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전에 유동규 네. 성남 도계공 네. 본부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것은 이재명이 쓰고 내 것은 내가 쓰겠다.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화영이도. 그렇죠. 내가 여기 앉아서 독박 쓰길 일이 없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80, 90에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것은 당신이 쓰고 네. 내 것은 내가 쓰겠다. 죄를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죽을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쫓아가고 가서 농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그렇죠. 이때 뭐 점수를 좀 따야 한다. 네, 그래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검찰 찾아가서 들어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내년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렇죠. 올해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탈락할 가능성도 부끄러운 있으니까. 줄 알아야죠. 이런 데 가서 또 좀 몸으로 떼어주는 게 중요하지 부끄러운 줄 않습니까? 알아야죠. 이런 거를 촉발한 원흉이 이재명입니다. 예. 자기가 잘못한 거를 시인하고 떳떳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게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놓고 의원 결의도 계속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합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론조사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잘된 결정이라는 것보다 훨씬 한 20% 정도, 20% 정도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조건을 왜 붙이냐 그거 아닙니까?